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았고, 인사청문회를 총평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자격미달 청무인 의원들, 민주당 김종민, 박주민 의원의 맹활약, 정치구단 박지원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느낄 수 있었던 청문회였다. 이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이 나왔던 의혹들을 각 의원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고 그렇게 집중 질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했었던 것은 역할도 겹치고 질문도 겹치고 중구난방 좌충우돌 그 자체였습니다. 표창장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그리고 자정쯤에 청문회는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바로 몇 분 뒤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몇 주간의 일들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100만 건이 넘는 조국 후보자 가족들에 관련된 의혹을 쏟아내기 바빴고, 검찰은 유례없는 압수수색을 펼쳤으며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특수부를 1, 2, 3, 4부를 총동원하는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펼쳤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특수 4부 한 팀만 움직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가족들 관련된 의혹에 특수 1, 2, 3, 4부가 동시에 동원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조국 아내의 조사 한 번 없는 기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진영이 갈리는 이야기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 중립적인 척 하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고, 제 아내도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네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가지 의혹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사실인 것이 밝혀지면 나도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에 이 9가지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인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매우 유리한 룰을 제시한 것이죠.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 의해서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이 제시했었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표창장 위조 문제도 위조가 아니다라는 것이 박주민 의원에 의해서 그리고 박지원 의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죠. 그렇다면 검찰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진실을 알려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들고 있었던 자료들,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이 나왔죠. 검찰이 정보를 흘리고 있다라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죠. 검찰의 포렌식 결과로 나온 것이다. 검찰은 아니라고 펄쩍 뛰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누가 봐도 압수수색으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굵직한 사건도 특수 1, 2, 3, 4부를 총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룻밤을 지나면서 청문회를 다시 돌려보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창피주기 망신주기,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자, 이렇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검찰에게 망신당하고 언론에게 망신당하고,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 한 명을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자연, 김학의, 이런 사건에 검찰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었던 적이 있었나요? 과연 검찰이 정의를 위한 집단인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딸의 봉사활동 표창장, 조국 가족의 펀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특수 1, 2, 3, 4부를 모두 총출동시킬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한 행동이 대한민국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수사하지 않았었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이란 조직에게는 거대 악이나 다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쿠데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건의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20만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노무현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자뷰, 기시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이 딱 논두렁 시계가 생각나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의 이번 영상으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르시다면 구독 취소하시고 제 채널에 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 편하게 제 생각과 제 색깔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신까지 드네요. 검찰에 말도 안 되게 일사불란하게 어마어마한 양을 투입한, 거기다 특수부를 하는 검찰의 꽃이 모두 총동원되는 이번 수사가 과연 대한민국에 그렇게 중요한 수사인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개인적으로 이득충이라고 가볍게 부르기도 하고 상식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검찰 수사와 언론의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지켜보자라고 했다가 또다시 노무현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피의 사실을 요만큼이라도 흘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법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역사적 과제다라는 엄숙한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썩게 만드는 기득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의 이번 행태에 분노하며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지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구독 취소하시고 제 채널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노무현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는 없다는 그런 다급한 마음도 생겼고요. 언론과 검찰의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동네의 더 푸시업에서 사장님과 찍은 사진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 안마 시술소를 다닌 적이 있느냐? 대한민국에선 맹인이 하는 안마가 아니면 사실상 모두 불법입니다. 맹인이 안마라는 곳은 퇴폐 안마 시술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안마 시술소에 맹인들이 없죠. 그렇게 김도읍이라는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안마 시술소와 조국이라는 인물의 이미지를 오버랩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망신주기 프레임이죠. 대한민국의 더 푸시업이라는 건전한 마사지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불법 안마 시술소를 이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죠. 국민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중립적인 스탠스 버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임명되어야 되고 사법개혁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음 총선에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대한민국 지도에서 지워야 합니다. 자,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속은 조금 시원합니다. 아마 구독자 수도 많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조회수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로만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조회수로 울고 웃고 할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렇게 해준 언론과 검찰에게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비슷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과 생각이 안 맞다면 구독 취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